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현대전 양상의 변화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대전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혁신 기술은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전쟁의 방식은 첨단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국가가 지켜야 할 안보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무기 중심의 전쟁은 AI를 통해 유무인 복합 전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드론을 통해 타격하며 위성은 끊김없는 작전 수행을 지원합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민간 혁신 기업들과 함께 신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팔란티어는 전장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분석하는 AI 플랫폼을 제공하여 지휘관의 신속한 판단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혁신 기업입니다. 독일 기업 헬싱은 AI가 탑재된 무인기를 바탕으로 전장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스타쉴드를 운영하여 전쟁 상황에서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혁신 기업의 기술이 곧 새로운 안보의 경쟁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은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스스로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나라로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4위의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장의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안보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세계 기업의 플랫폼과 혁신 기업의 창의적인 기술이 결합될 때 미래 안보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기 체계 수출을 넘어 안보 강국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성과에 더해 미래 안보를 책임질 첨단 기술 분야를 선별하고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신안보 강국 대한민국 혁신 기업이 만듭니다. 네, 신안보 혁신 기업이 왜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현대의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입니다.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습니다.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나뉜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눈부신 도약을 했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총한 자로도 만들지 못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간 혁신 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이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 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 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 분야는 대기업들도 할 수 있지만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벤처 스타트업 등 이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 기업들이 주역으로 활동을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에도 보였는데 기업 가치가 480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 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 기업으로 우리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천억 원 기업 50개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혁신 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 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기존의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혁신 기업 투자,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서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안보 창업 중심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서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서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젊은 청년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안보 혁신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팔란티어 또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 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도드라질 만큼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질곡이라면 질곡인데 이러한 위기 요인을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이제 하드웨어 무기 체제는 역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안보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혁신 기술 기업 중심으로 또 무기 체계도 첨단 무기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분야는 기존 영역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민간 혁신 기업들의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로서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보 혁신기업 생태계 구축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신한보 혁신기업 육성 관련 부처별 역할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께서 미래 신한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노용석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래 신한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AI,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의 확보와 현장 적용은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기업이 새로운 안보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5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안보 전략 분야를 지정하고 혁신기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보산업은 군소요 기반의 자주포, 전차 등 전통적인 무기체계와 대기업 중심의 체계 종합업체가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국가안보 역량과 기술 우위를 좌우하는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응한 신안보 전략 분야를 선정하겠습니다. 해당 분야에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과 첨단 제품의 신속 획득을 추진하겠습니다. 최대 100억 원 규모로 R&D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이나 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하여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의 안보 분야는 수요 기관과 기업 간 신속하게 목표를 도출하고 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국가계약법에 도입하겠습니다. 국방 분야는 민간이 군사적, 산업적 필요성을 제한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도입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첨단 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을 위한 시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신안보 분야는 시장이 불확실하고 기술 개발 성공에 대한 위험이 커서 민간 투자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세 번째 추진 방향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투자가 이어지는 전략적 투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100%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하여 유망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초기 위험을 분담하겠습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모태펀드와 방산펀드를 활용해 민간의 추가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후속 단계에서는 기술 투자 자산 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 파트너스를 설립하여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를 하는 등 단계별 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젊은 신안보 인재와 혁신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디펜스 창업중심대학을 운영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을 통해 신안보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국방 AI 챌린지, 국방기술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 군인, 일반인이 가진 혁신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석박사급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고급 인재가 신안보 분야로 유입되어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세계적인 신안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공공수요에 의해 개발된 기술도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여 민간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신산업 전용 사업화 패키지,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 협업을 통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리 주재 회의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설치하여 우수기업 관리, 혁신기업 성장 지원, 공공수요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법과 제도 기반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 법 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이전에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천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기존 방위산업의 성과에 이어 첨단 신안보 혁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안보와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안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방부 안규백 장관께서 이번엔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국방 분야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신안보 혁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 국방부 장관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은 AI와 드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방부는 혁신 기업과 함께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신속히 전력화하여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정예 광군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국방 분야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 방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크게 4가지 분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이 앞장서서 최신 기술을 실증하겠습니다. 민간 첨단 장비 실증 여건 마련을 위해 실증 전담 부대를 현재 1개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9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전담 부대 연계 실전 운영을 통해서 첨단 장비의 성능 검증을 가능할 것입니다. 역량을 갖춘 장병들을 중심으로 직접 드론을 설계, 시험 및 개조할 수 있는 혁신 내불 실증 전담 부대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실증 및 인증 기회 확대를 위해서 피치데이, 드론 공방전, 국방정보와 신기술 발표 등 첨단 기술 실증이 가능한 장을 마련하여 국내 업체의 기술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동시에 군 훈련장을 민간 드론 기업에 적극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방 데이터를 민과 군이 함께 활용하겠습니다. 국방 데이터 공개 확대를 위해서 군 보유 데이터를 AI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 발굴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국방 AX 거점 5개소를 용산, 양재, 판교, 대전, 부산에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동시에 드론 로봇 실증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보안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첨단 전력에 대한 신속 대력 획득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첨단 전력의 특성에 맞게 임무용 소요 계획, 공모용 획득, 유기적 순환 개발을 특징으로 하는 획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민간 AI 기술을 신속히 실증하고 전 부대에 조기 확산토록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드론 공급망 확보 및 인증 표준화를 위해서 한국형 군용 상용 드론 보안 및 품질 인증 체계, 일명 K블루 USA 도입하고 탄약과 배터리를 중심으로 소형 드론 표준화에 착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첨단 전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방 소버린 AI 구현을 위해서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체 등 관련 부처 및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여 한국군 특화 국방 AI 운영 체계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주도로 개발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국방 AI 모델을 개발하고 피지컬 AI 선도를 위한 국방 특화 월드 모델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드론 산업 공공 수요 창출 및 생태계 발전에 군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일명 K 루카스를 대량으로 신속히 전력하는 한편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위해서 핵심 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 드론 1만 차제들을 올해까지 도입하고 29년까지
6만 여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혁신 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미래 전장 양상에 대비한 AI 드론 등 첨단 전력의 신속한 확보와 AI 드론 활용 능력 강화, 그리고 국내 혁신 기업 생태계 조성 발전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 군을 무인 전투 체계 강군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께서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재고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정욱 청장입니다. 다음. 상상 속의 공간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 공간이 우리 일상 속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무중력 공간을 경제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우주 경제 시대, 달 기지 구축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전쟁 등을 통해 우리는 우주항공 산업 역량의 신안보적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현재 연평균 5에서 9%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미래 주력 산업 중의 하나로 반드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 데이터 활용, 미래 항공기 개발, 위성 제작 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주 공간에 발사되는 위성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초고해상도 영상도 많아짐에 따라 생산되는 데이터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지상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위성에서 AI를 활용해 직접 처리하는 위성 컴퓨팅, 우주 데이터 센터 등도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통신, 태양 전지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우주 데이터 처리 핵심 요소인 우주 AI 반도체, 발열 제어, 고효율 태양 전지 등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위성 데이터 활용 산업도 중요합니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이용해서 금년 8월부터 정부가 보유한 전 세계 표준 영상을 매년 6만 장씩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성 정보 분석 활용 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선진국 기업들이 주도해온 항공산업도 AI 기반의 자율비행, 무인기, 전기 추진 등 미래 항공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질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KF-21 개발 등을 통해 확인했듯이 우리나라는 항공기 체계 종합과 첨단 부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기업과 함께 AI 기반 무인기와 미래 항공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궤도 통신 이송과 우주 데이터 시장이 확대되면서 위성 제작도 소량 생산 시대에서 대량 생산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의 강점을 우주 분야와 연결하면 위성에 필요한 소재, 부품 등의 핵심 공급망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위성 제작 기업뿐만 아니라 비우주 분야의 우수한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성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누리호 발사와 공공위성 개발 과정에서 실증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책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사례 발표 시간인데요. 마키나락스 대표께서 제조를 넘어 국방으로 국가 핵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AI 스타트업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키나락스 대표 윤성호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K-팔란티어를 육성하는 자리입니다. 실제 모두가 광고를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배달을 더 빠르게 하는 기술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팔란티어는 달랐습니다. 팔란티어는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글로벌 방산 빅테크로 성장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마키나락스를 한국의 팔란티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아마 저희의 창업 배경이 팔란티어의 창업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2017년 AI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조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창업하였습니다. 당시 AI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 그리고 현대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업들을 보유한 글로벌 제조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대한민국의 수백 개 공장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AI를 개발하였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해외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2026년 첫 AI 회사로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기부의 국가대표 AI 정예팀, 그리고 산업부의 맥스 얼라이언스 전문기업, 그리고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 100대 기업으로서 감히 대한민국 AI 전환의 AI 특공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정밀과 고신뢰가 요구되는 제조 현장에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2023년 방산 분야에 진출하였습니다. 현재는 무기체계 AI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팔란티어와 같이 차세대 의사결정 지원 체계의 핵심 기술인 AI 운영 체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년간 AI 기업들이 국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님께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기업들이 방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은 열렸지만 아직 성장할 수 있는 문은 닫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저희와 같이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혁신 기업들은 여전히 하청 협력 업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 분야로 적용되어 예외적으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맡을 수 있는 사업의 규모는 전체 사업 규모의 10%를 넘기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안드릴 같은 기업들은 창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30조 원 규모의 국방 사업을 수주하며 단번에 국방 빅테크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첨단 기술을 가진 AI 기업들이 방산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도전하고 국방 빅테크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미래 자주 국방을 이끌 수 있도록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앞 발제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정책 제안과 질의 등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사전에 안내를 드린 바와 같이 서면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신 만큼 효과적 토의를 위해서 주제를 3가지로 나눠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현대전 양상 및 신안보 분야 기술 혁신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한 이슈겠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주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조달 혁신 등 정부의 역할입니다. How,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 마지막 세션은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전은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확보해야 할 전략 기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자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명되신 분은 테이블에 놓인 마이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발언이 끝나시면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견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보니까 여기 제일 먼저 드셔서 사회자석에서 보이는 이도경 대표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산업의 뼈대를 만들겠다는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본 AI 대표 이도경입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은 안보 주권과 신산업 성장을 망라하는 소버린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양상과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 혼돈 속에서 이 안보와 산업이 별개의 이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인 하나의 국가적 경쟁력으로 존재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실행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K 팔란티어라는 주제의 본질도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략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강점, 제조의 역량, 대량 생산의 DNA, 밀도 높은 공급망 등을 AI와 결합시키고 융합시켜서 글로벌 피지컬 AI 생태계의 표준을 만들어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긴 역사 동안 타국을 한 번도 침범한 적 없는 대한민국의 도덕적 자산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민국이 만든 피지컬 AI 생태계 표준을 적용시키고 이식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다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강, 조선업이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고 반도체가 디지털 변화를 이끌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소버린 피지컬 AI 이 생태계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믿음을 갖고 저희 본 AI도 이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태계 구축과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강점을 디벨롭하자는 이야기셨고요. 네, 지금 손을 드신 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대표 박재필입니다. 저희는 친안보의 새로운 무대인 우주에서 이렇게 드론처럼 신속하고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초소형 위성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한번 정부 사업 때, 정부 이런 행사 때 저희가 이제 딥테크 대표 기업으로 소개를 한번 됐었는데 너무 이제 국가 사업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방산 혁신 100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서 이 국가에서 얼마나 그 방산 분야에서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환경을 마련해 주실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잘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라던가 안드릴이라던가 쉴드 AI 같은 회사들이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실패에 대한 어떤 그 완화가 이런 부분에 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에서는 실패가 없어야 되겠지만 신안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을 전장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그 실패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이런 방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이거를 진행하는 그 정부 기관에 있어서도 이제 대기업에 집중되고 또 그런 데이터를 줬다가 이 회사가 어떤 잘못되기라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책임들을 크게 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공유가 잘 안 되는데 제도적으로서 이런 거를 활용해주지 않는다고 마련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뭐 스타트업을 믿고 이런 사업들을 맡기겠다라고 천명을 하더라도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도전 그리고 안보 분야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실패에 대한 완화를 제도적인 장치로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우주로 확대되는 전장에서 각국의 이제 소버리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또 좀 과거와 변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각 국가들이 각 회사들을 전략자산처럼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 대해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럼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국가에서 배치해야 되는 우주 뭐 통신 컨스텔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구관측 컨스텔레이션 또 다른 분야의 컨스텔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회사의 장점을 잘 알고 있으니 이런 분야에 이런 회사들을 배치할 가능성을 계획을 이미 다 갖추고 있고 한번 맡겨볼 수 있는 그런 체계들로 새로운 신안보 자산들을 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스타트업이라던가 이미 기술들이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라면 한번 이런 그 국가 체계를 한번 맡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의 과감성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DIU 같은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신속 획득 사업을 통과를 했을 때 후속 체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굉장히 드물고 그 과정조차 굉장히 길고 험난한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DIU 같은 경우에는, 미국 DIU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뭐 안드릴 같은 경우에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체계 사업을 허들 없이 맡기면서 그런 회사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그런 회사들한테 투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정부 쪽에서 시그널만 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조 가치의 국방 회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그 생태계가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은 아마 패스트페일 빨리 실천하고 빨리 실패하고 재실천하는 그런 이슈를 주셨는데, 아마 성장 지원과 제도 개선 이슈는 두 번째 세션에서 정부 역할 부분에서 또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발표 시에 조금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핵심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먼저 드셔서 테이블에 김명수 대표님. 로보티즈 김병수입니다. 그냥 짧게 최근 트렌드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발의를 시작하는데요. 저희는 미국 4대 방위 산업체 중에 하나인 그 레이시언이라는 업체의 미사일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연간 수천 대씩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전쟁 때문에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좋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요청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이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저희 지금 국방 쪽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수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분야가 다름 아닌 그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쪽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휴머노이드가 지금 새로운 무기 체계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최근 전쟁에는 드론이 핵심이라는 것들을 누구나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휴머노이드가 병사를 대신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의 그 팬텀 MK라는 휴머노이드가 실전 투입되기도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미국 정부는 최근에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유니트리를 중국 군사 국방 업체로 이렇게 등록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국방형 휴머노이드 개발 추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산 로봇 수입에도 좀 뭐 큰 관세를 매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휴머노이드는 지금이 시작이라서 정부의 어떤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손을 드신 전태균 대표시죠?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인공위성으로 보안을 책임지는 위성영상 기업 SI의 전태균입니다. 작년 신안보 회의 때 대통령님께 아마 부탁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정 국가에게 전화 한 통화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당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저희가 잘 실증 시험을 마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사태가 벌어져서 현재까지는 좀 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좀 협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가 주도로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피지컬 AI에 필요한 월드 모델, 이 국가 지원을 통해서 개발이 될 것이라는 희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빠져 있는 건 그 중간에 전장 지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오스페이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현재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희 기업 세 군데만이 하고 있고 현재 세계 탑티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에는 저희가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쌓아왔었던 데이터의 가치를 잘 몰라서 이거를 활용하지 못했던 걸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파악을 했고, 이제 중국과 계속해서 성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GPU 자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매년 GPU를 옮겨가면서 국가 지원 사업을 하나씩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안보와 관련된 핵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GPU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대한 주도적인 그리고 영속적인 지원 사업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리고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았었던 이제 국가의 데이터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여러 국가 및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 혹은 미국 솔루션을 잘 활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독일, 프랑스는 팔란티어 솔루션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자국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외 다양한 특히 중유럽과 동유럽 나토 국가들은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외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대한민국 솔루션이 가장 급부상하고 있고, 이제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은 대한민국은 나토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쓰기에 뭔가 명확한 창구가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 측면에서 정부에서 그 나토 측에 대한민국 솔루션, 특히 이런 신안보와 관련된 솔루션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협력이 좀 많이 필요해서 대통령님께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요청을 주셨습니다. GPU, 데이터 공유, 또 국제 협력에 대한 이슈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이제 현대전의 양상과 어떤 기술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분들께서 한두 분 정도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하고 있는 노르마의 대표이사 정현철입니다. 최근 그 양자 분야 하면 대부분들이 안보 쪽에서 보실 때는 양자 암호나 아니면 데이터 암호 쪽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실은 미국 정부는 최근에 정책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차세대 이렇게 국방 안보 쪽을 만드는 부분들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더 많은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정부 시책으로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지가 않죠. 실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디에 정확하게 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시책으로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투자 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양자 컴퓨터의 활용을,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슈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아무래도 1세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세션 같은 경우에는 뭐 현상이라든가 어떤 기술 혁신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아마 세션 2에서 또 많은 기업들의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정부에서 뒷받침할 정책 지원에 대한 논의 세션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인데요. 앞서 얘기가 된 것처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또 한국형 팔런티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지원하고 고민해야 되는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안보 우수기업의 구축과 건의 사항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 종합을 해서 관련 부처와 기관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메인 테이블에 계신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소형 무인기 개발하고 있는 유콘 시스템의 한은수입니다. 그 소형 무인기 획득 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초기에 말씀하신 그 정부 부처에서 그 신속 획득 체계에 대해서 두 부처들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내용의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 획득의 신속성 그리고 획득의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획득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할 때 획득이 주로 그 최종 요구 조건을 사전에 확정을 하고 이걸 한꺼번에 충족시키는 그 일괄 획득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일괄 획득 방식은 예를 들면 뭐 함정이나 그 항공기나 이런 전차나 이런 그 부분들의 대형 무기 체계, 또한 장기간 운영되는 이런 체계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소형 무인기 분야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 특장점이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컨대 배터리 통신 체계, 또 카메라를 비롯한 센서들,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이런 부분들은
수명이 길어야 2년, 빠르면 1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소형 무인기를 일괄 획득하는 방식으로 취하게 되면 군에 납품할 때쯤 되면 이미 기술이 다 구형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국제 전장에서 보시게 되면 드론 분야는 완벽한 그러한 그 월드 베스트인 그런 무인기의 기술을 먼저 개발하기보다는 먼저 꼭 필요한 그 핵심적인 그것만 신속하게 배치를 하고 또 운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오늘 국방부에서 좋은 발표를 주셨는데 이런 거 하실 때도 신속 아까 말씀하신 그 스피드와 그 유연성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먼저 필요한 것들을 개발을 하고 운용을 하고 그걸 다시 반영을 시켜서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변경은 실패의 원인, 그러니까 실패의 이유나 뭐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변경은 능력 향상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 제도적으로 잘 꾸려 나가면 훨씬 좋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변경하고 패스트페일에 대한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자 권한으로 여성 대표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주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버 보안 기업 시옷 대표 박현주입니다. 그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관련 부처에서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서 그 기업의 그 현장의 목소리로 그 현실적인 이런 당부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나 발표를 보면 그 신안보의 중심은 AI로 빠르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이버 보안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AI가 국가 경쟁력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AI 전환에 맞추어서 공공 그 보안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앞서도 발표에도 나왔지만 그 정부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첫 번째로 조달 등을 통해서 첫 번째 고객이 되고 그래서 팔런티어를 만들고 지금도 새로운 그 보안 기업들을 계속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의 현실은 보안 투자 규모는 글로벌 기관들 기업들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고 보안 시장의 규모도 그 미국이 글로벌에 한 40% 이상 그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기술을 가진 보안 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그 애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옷도 모빌리티 보안과 AI 보안을 하면서 테스트 환경이 없고 또 IP가 유출이 되거나 또 뭐 시장을 개척할 때 그 매출이 앞으로 적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등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대통령님이 좀 시원하게 사이버 보안을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그 선진국처럼 그 공공 보안 예산을 국가 전략 산업 수준으로 확대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 보안 기업이 외국처럼 그 실증과 조달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외국처럼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그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국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인큐텔이나 한국 전략기술 파트너즈의 이런 그 정책적인 이런 그 것들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잘 그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저 오른쪽에 두 번째 안경을 끼신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인스페이스의 최명진 대표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 상용 목적으로 첫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2022년 5월 26일 날 세종 1호가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세종 2호가 작년 6월 24일 발사됐고 세종 3호가 올해 3월 31일 날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세종 4호는 작년 누리호 4차 발사 때 우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4기의 초성 위성을 발사했고 현재 2호, 3호, 4호의 3개의 군지 위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해외 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나의 코카 농장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중남미 강산 모니터링,
그 동남아 대형 농장 관리 등의 POC와 영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내 상황입니다. 이제 위성 영상 활용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 수요처인 정부 기관이 여전히 해외 위성 영상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장도 저희가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 기관이 좀 마중물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저희 같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 위성을 한 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업이 직접 쏘아 올려서 위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는 것이 뉴스페이스대에 걸맞는 정책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아서 그 영상 구매를 주로 국정원이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산업부 뭐 이런 데서도 하나요? 예, 국정원에서도 하고 국방부에서도 하고 예,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국내에 물론 이게 품질 검증을 해봐야 되긴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일들이 왜 벌어지죠? 똑같은 조건이면 국내 기업 걸 사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주항 청장님이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 목적이나 이런 데는 이제 우리 수요처나 국방부나 자체 위성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영상을 통해서 필요한 영상들. 지금 문제는 아니 외국 영상을 사지 말고 국내 영상을 사달라 이 말인데 왜 국내 영상 활용하는 거 아니고 필요 없는 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외 영상 외국 기업들 영상을 사는데 국내 영상이 그게 모자라지 않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더 길게 말고 딴 얘기 말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각 수요 부처들이 정부 부처들이 자기 위성을 쏘아 올려서 영상을 받는 구조로 돼 있고 일부 이제 해외 영상 해상도나 자꾸 얘기가 옆으로 자꾸 셉니다. 네네. 아니 자체 조달하는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 동일한 조건이면 국내산을 사는 게 원리적으로 맞는데 우리가 지금 R&D 예산 이런 것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동일한 조건의 영상이라면 국내산을 사는 게 맞는데 왜 외국 거를 사고 있냐? 뭐 이걸 안 사고 있다면 할 말 없는데 사고 있다면 품질 비교를 해봐야 되고 품질 비교를 해봤는데 안 해봤다면 그것도 문제고 해봤는데도 해봤더니 뭐 국내가 좀 나쁘더니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그 특정 사안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정부 행정의 일반 원칙에 관한 것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 외제 조화했잖아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했으니까 검증됐다 이런 기준도 있고 그냥 혹시 새 거 썼다가 문제 생기면 문책하고 감사원이 뭐 감사하고 이러니까 안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 실상을 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지금 수요처에서 영상의 그 퀄리티나 해상도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 청에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성 제작이 민간 역량이 커져가기 때문에 민간 영상을 국내 수요기관들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 군이나 수요처에서도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해상도 같은 부분을 비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장 대표께서 어느 그 회사의 그 영상의 해상도라든가 품질을 확인해보고 아직 비교를 못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아직 그런 부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업체는 열심히 이게 외국 영상보다 낫다는 걸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네. 초고해상도 위성을 쓰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5m급의 초소기 위성입니다. 5m급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필요 없다고 하는 게 국정원 입장인데? 과학용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5m짜리예요? 예, 5m급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5m급 위성 영상 사진을 왜 해외에서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영상의 그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해상도가 이제 5m급이 필요 있고 이제 30cm급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는 일정 용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AI 기술의 분석을 통해서도 활용 가치가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수요처는 고해상도 영상을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입니다. 지금 자꾸 얘기를 언제나 하면 좀 집중해서 쟁점을 단순화하는 게 좋잖아요. 지금 여기는 5m 얘기하는 거예요. 5m짜리를 정부가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 영상을 사고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일단? 예, 5m짜리 해외 영상을 삽니까? 예, 그 정부 부처에서? 아무도 모르는 말인데.
예, 사고 있습니다. 그래 저기는 사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여기는 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우주청에서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저 잠깐 말씀드리면 5m급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위성 기업들이 위성수가 정말 많아서 해상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찍을 수 있어서 선택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용 기업들은 저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성수가 적어서 이제 충분히 영상을 자주 찍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에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국가안보 목적에서 필요로 하신 다양한 고해상도 위성은 국내 기업들 위성을 선택했고 계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위성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업체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촬영 간격이 너무 뜸뜸해서 멀어서 많이 안 찍으니까 그런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데도 정부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저희 그 고해상도 같은 경우 업체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벌써 4개의 위성을 띄웠고 그 2호, 3호, 4호가 지금 군집 지금 여기서 지금 전태균 선생이 얘기하는 거의 문제는 해결됐다. 예, 플래닛 랩스 같은 경우는 100기 이상이 올라가 있지만은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한 번에 100기를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중에 충분히 올리면 간격이 많이 좁아지면 그때는 유용하겠네요. 훨씬 유용합니다. 그때 사겠지 그러면. 일단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림위성이 아직 발사가 안 됐는데 5m급입니다. 5m급이고 저희 위성이 똑같은 5m 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분광 해상도가 더 높습니다. 더 밴드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도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기 서로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설명했을 거고 정부기관에서는 이제 채택을 안 한 거고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충분히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저렇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앞으로 정부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소통을 좀 잘하십시오. 아직 소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 저기서는 살 수 있는데도 안 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업체 혹시 미워하지 말고 정당한 문제 제기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위성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왜 해외 걸 하냐? 가능하면 국내 걸 해줘야 국내 기업들이 크지 이 말이잖아요. 네. 그 고해상도 민간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 구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걸 구매하고 있어요. 같이 위성 자체도 그 위성을 올려 국내 위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설명을 잘하도록 하시고 채택 못하면 해명이나 설명도 서로 잘하고 그러십시오. 이게 이제 민관 간의 협업이 잘 충분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최 대표님은 다 오해가 풀리셨죠? 알겠습니다. 네. 오해는 아직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이 발주처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발주처의 니즈와 또 업체 간의 소통이 잘 돼서 오해가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앞에 계신 첫 번째 열에. 네. 한국 가면 좁습니다. 5월달에도 뵙고 또 뵙습니다.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밀착 경임이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회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조선관계에 LNG 캐리어 2차 방벽 100%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저희 회사 본업은 탄소 섬유를 이용한 중간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포츠 용품에서 80년대, 90년대에는 전 세계 한 60%도 하고 70%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항공이나 우주 쪽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연과 한 8년 전부터 항공기 소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요 몇 달 전에 대한항공에서 무인기 1호기가 출고되었습니다. 저희들 항공기 소재는 그 민항기의 최신형인 A350이나 380이나 787에 쓰이는 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연에서 개발할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제일 좋다는 걸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죠. 근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했고 1단계에서는 국가연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하는 것을 같이 동시에 했고 그러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해가지고 저희들께 입증이 돼서 저희들과 바꿔 타줬다는 게 첫 번째 국가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은 무인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자파 차폐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페인트를 바르는 게 아니고 이제 소재 자체가 그걸로 채택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거느리고 싶은 거는 그래 개발했던 게 우리 KF21에서는 쓰고 싶으나 거기에 꼬리 날개를 3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카이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험하려고 하면은 꼬리 날개 하나만 하더라도 200~3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기연에서 이 과제를 채택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분담금이 너무 커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들 그 소재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전시해서 내니까 유럽에 있는 모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소재를 사겠다, 부품을 사겠다 하면서 지금 현재 소재 개발, 부품 개발까지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비용을 대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 쪽에 쓰는 건 대부분 다 전략물자들입니다. 전략물자는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상대국에 수출하는 국가에 엑스포트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엑스포트 라이선스가 없는 걸 가장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국에서 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 두 번째는 엑스포트 라이선스가 하나짜리를 좋아합니다. 그 국가에서 하면 되니까. 이번에 개발한 거는 순수 국산입니다. 효성에서 탄소 섬유를 제공하고 국토화학에서 그에 쓰이는 수지를 제공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재를 만들어내고 비행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비행기 꼬리 날개 3개 정도는 만들어 봐야 되는데 저희들 한 대 팔아봤자 몇 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70억, 8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국기에는 또 여기에 200억 정도 되는 거에 민간업체 분담금 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에다 수출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중견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을 통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K방사 내가지고 수출 물량이 늘어나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올라간 방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할 때 절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입할 때 약 한 60% 정도는 사가라 그렇게 하는데 국내에 보면 연합정밀이라든지 휴니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중소기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자, 절충교육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300%를 방사청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 대기업들은 150%를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중소기업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경과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그 중견기업이라든 중소기업은 1,000원까지가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은 1,000원부터 4조까지입니다. 대기업은 4조 이상이고 그렇다면은 그 중소기업에서 다들 중기업으로 넘어가기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빅터벤치 증후군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5천억이 되든 1조가 되든 해서 300%가 250% 내려가고 또 그런 과정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부가 감사합니다. 이게 졸업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중소기업을 그래서 이게 좀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를 등지고 계신 분들 제가 너무나 편향되게 보이는 분들만 지적을 한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앞에 계신 분 중에 김영준 의장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파블로 의장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 이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님께 방산 드론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렸을 때 제 의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박수로 또 큰 격려를 보내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 그 이후 여러 정부 부처에서 저희 혁신 기업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바로 지난주에 저희 파블로 항공은 북극 현지에서 실제 군집 드론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나토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국방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 6회에 걸친 시간 동안 엄청난 한화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 관심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북극 현장에서 당당히 증명해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현대전은 드론과 AI, 소프트웨어에 결합된 자율형 군집 시스템이 승패를 가르는 신안보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지기 위해 짧게 3가지를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성능 하드웨어 중심에서 육해공 전체를 아우르는 AI 기반 다영역 군집 운용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기술 패권국들이 주목하는 군집 기술은 단순히 공중을 날아다니는 드론에만 국한되지 않고 육상의 무인 로봇, 해상의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까지 전 영역의 모빌리티를 하나의 자율 인공지능으로 유기적으로 윤동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영역 군집 제어 AI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국가 전략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국방 무대를 즉각 진입할 수 있도록 해외 국방 표준 인증 획득을 위한 범부처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가 북극에서 확인한 것은 전 세계 국방 시장이 미 국방부의 무인 체계 연동 표준이나 나토의 스타리악 4586 같은 글로벌 표준 호환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중소나 중견 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국방 표준 인증을 독자적으로 획득하기에는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글로벌 동맹국들의 국방 체계에 즉시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외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외교적, 제도적 창구를 지원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존의 상용 드론 특구들을 뛰어넘어서 육해공 무인 체계를 동시에 실증할 수 있는 대규모 다영역 안보 특구를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해 주신 대규모 방산 펀드와 공공 투자적 대책은 혁신 기업들의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소중한 자본이 기술 고도화로 직결되려면 국내에서는 하늘, 땅, 바다를 하나로 묶어서 수백 대의 이기적 모빌리티를 전파 규제나 공역의 제한 없이 동시에 굴릴 수 있는 통합 실증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민간 위주의 기존 드론 특구 패러다임을 넘어 전술 통신망 용동이나 재밍 등 안보 기술을 상시 검증할 수 있는 국방 특화형 대규모 실증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대한민국 안보 산업의 성장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지난 1월 달에 저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전폭적인 관심을 보장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지난주 북극이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당당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신안보 강국의 비전에 발맞추어서 저희 파블로 항공 역시 독보적인 군집 AI 기술로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기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도 개선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 아까 손 드셨던 그 지니어스 이동범 대표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어스 대표이사 이동범입니다. 모두 발언 시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분단 국가의 현실, 그 질곡 위기가 어쩌면 현재의 그 방산 산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똑같은 케이스가 사이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그 국가 배후 세력인 해킹그룹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그 가장 정교한 공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국내 보안 솔루션들이 이런 것들을 방어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보안 솔루션들은 그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사이버 전장에서 검증된 그런 보안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산 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인데 사실은 이 사이버 보안 영역은 전부 다 중소기업이
기술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연결고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K 방산과 K 시큐리티를 결합한 어떤 수출 주도형 패키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 수출 시에 요즘에 자체 무기를 보호하는 그런 사이버 기술들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국내 기술을 내장해서 수출한다든가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한다든가, 또 방산 수입국들의 대부분이 이제 무기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적대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역량들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무기 계약 시에 우리가 사실 국가정보원부터 키사부터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국가적인 사이버 대응 능력들을 굉장히 많이 길러왔거든요. 이것들을 저희 K-시큐리티를 같이 구축해주는 패키지로 같이 무기와 같이 그러니까 기존의 단순 무기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무기 판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이버 시큐리티까지 같이 운영 센터까지 같이 판매하는 그런 모델이 좀 장기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도 살고 K 방산의 미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이 워낙 이제 중소기업 위주이다 보니까 한계점을 말씀해 주셨고, 이따가 또 관계기관, 정부기관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저기 첫 번째 줄에 계신 권병현 사장님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성현 대표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픈엣지는 AI 반도체를 위한 설계에 필요하고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IP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22년 9월에 상장을 해서 코스닥에 상장 회사로 잘 성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 잘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공급망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급망이라고 하면 사실 물리적인 공급망을 많이 생각하시죠. 예전에 한일 갈등이 있었을 때 소부장 관련된 공급망이라든지, 근데 사실 그런 물리적인 공급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 보면 실제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반도체 IP라는 것들이 있고, 또는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동안의 R&D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K-on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죠. 로봇이나 드론이나 이런 제품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공급망은 반도체 칩이 보일 것 같습니다. 진영의 반도체가 됐든 어떤 칩이 됐든. 근데 사실 그 칩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뒤에 또 더 굉장히 중요한 깊은 공급망들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 IP가 그런 공급망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말씀드리면 K-on 디바이스 과제 예를 들면 여기에 한 1,000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그 1,000억 원 중에 절반 이상이 아마 외산 IP를 구입하는 데 활용이 될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의 크기라는 건 결국 대체 불가능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큰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 IP라는 설계 뒤에 숨어 있는 진영의 반도체 개발에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공급망 관점에서 이런 반도체 IP에 대한 회사에 대한 육성 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는 거는 K-on 디바이스 과제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저희도 IP 업체로서는 설계업체, 칩업체한테 공급하면서 낙수 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칩을 개발한 시점에서 사용하는 IP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고 검증이 완료된 IP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IP를 쓰는 이유는 칩 개발할 때 실패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미 다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검증이 된 I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IP 회사 입장에서는 IP를 개발할 때 최소한 2년, 3년 정도의 선행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이 선행 개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 규모나 이런 것들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과 그리고 반도체 IP, R&D 과제에 대한 꾸준한 지원, 게다가 특히나 국방 쪽에서 보면 진영형 반도체라는 게 전략자산이잖아요. 전략자산 뒤에 있는 칩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그 뒤에는 공급망 있는 업체들도 여전히 중요한 전략자산의 하나로 잘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자, 제가 메모를 쭉 해봤는데 주로 건의사항 내용들을 보면 이제 시장 진입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퍼스트 바이어, 첫 구매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테스트 베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패스트 페일, 얼마나 빨리 실천하고 실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이슈, 또 제도 개선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규제 인증, 해외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 또 정부 기관과 관계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좀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 매우 집중적으로 많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소통에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기술혁신촉진법에 이미 성실수행 실패에 관한 감면 조항들이 있고 그걸 저희 사업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이미 반영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제기된 것처럼 신속 조달, 실증, 전략 투자, 수출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발제와 많이 겹치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저희 방위사업청의 기존 정책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망라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속 조달 체계와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은 기존에도 특정 조건 아래에서 수의 계약을 허용하거나 착중도급 선지급을 한다거나 협약을 통해서 성실 수행 실패를 허용하는 등의 한국형 OTA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속 시범 사업과 현존 전력 극대화 사업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도 있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주요 무기 획득에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을 어렵게 수주하더라도 소요에 연결이 잘 안 돼서 매출 발생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해서 이런 건 여전히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드론, 로봇 등 첨단 전력을 신속 조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내에 국방 첨단 전력 사업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 법에는 일정 규모의 획득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끼리만 경쟁을 하는 중기 트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기 참여 사업이 매출로 반드시 연결되도록 소요 연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일괄 완성형 소요 외에도 임무형 소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임무형 소요 또는 공모형 소요와 관련 해서는 군이 최소 필요 조건의 임무만 제시를 하면 임무 성능 해법에 대해서는 업체와 경쟁적 대화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빠르게 진화하는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방법도 발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자일 방식을 도입해서 최소 기능품을 우선 전력화한 후에 반복 성능 개선을 통해서 최고 성능을 달성하는 그런 방식의 개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이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계 안정성은 반드시 확보해서 사용자인 군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지원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방위사업청이 이미 군 실증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군 시험장에서 전투 실험, 체계 적합성 시험 등을 통해서 중기 우수 제품에 대한 군 실사용 경험을 확보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내년에는 2배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전략적 투자 여기와 관련해서도 방위사업청이 이미 운용 중인 5,900억 원 규모의 방산혁신기술펀드와 K방산 수출펀드 규모도 지속해서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재경부가 주관하는 국민성장펀드 전략수출기금의 방산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출 지원 관련해서도 그 절충 교역을 고리로 해서 글로벌 체계 기업에 우리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걸 GVC 30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의 규모도 키워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을 위한 그 개조 여기 사업이나 실증 인증 지원 그리고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활동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과정 속에서 그 해외 표준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나토 표준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돼서 나토와 정책 협의도 여기 꾸준히 하고 여기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딜레마는 저희 방산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상대편들이 저희를 견제하는 것도 점점 커져서 표준에 참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지만 그 진입 저항도 상당히 있는 편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그 중견기업의 상대적인 불이익에 관한 여기 부분도 저희가 그 고민 이해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시장 진입과 제도 개선 관련해서 워낙 또 건의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성장 지원이나 제도 개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네, 부총리님. 예, 지금 아까 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블로 항공에서 그 국가 군직 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선정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혁신 기업이 조달을 과거 같은 어떤 그런 정의화된 조달을 벗어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또 하고 그 단계를 또 넘어가서 실패하더라도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 계약을 통해서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조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조 2,50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물품도 한 2,700개 정도인데 저희들 대통령 임기 내에 3조 원 그리고 한 5,000개 이상으로 이렇게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을 개발해 주시면은 저희들하고 협의하시면은 최대한 하여튼 혁신 기술로 지정이 되고 또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분의 대표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말씀 주시죠. 네, 그 파블로 항공 그 김 부장님께서 그 글로벌 수출 실증 지원 확대와 단약 표준화 그리고 테스트베드 구축, 소위 말하는 그 드론 특구를 말씀하셨는데 탄약 드론 표준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소업체도 그런 군용 드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승진 시험장이랄지 이런 시험장들은 주말에 거기서 여러 가지 그 개방을 해서 민간의 실증 그 기회를 확대하고 또 해외 훈련장도 우방국과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출 기반을 좀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문제 없으신가요? 네, 말씀 주시죠. 예, 오정웅 청장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옆에 계신 전태균 대표께서 국가의 위성 데이터를 전폭 지원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발표에서도 올해 금년 8월부터 6만 장의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광학 위성 영상입니다. 그 외에 이제 레이더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준비되는 대로 대폭적으로 개방을 해서 이 그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해서 기술 고도화를 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스페이스 대표님께서 아까 우주 관련해서 초소형 위성을 만들고 계시는데 실패에 대한 부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 위성이 이제 대량 생산 시대로 가면서 되게 초소형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 값과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경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급 부품하고 이제 상용 부품이 가격이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주 환경의 방사선에서도 고장이 나지 않을 정도 테스트를 해야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적게 하고 고장 나면 버리고 새로 올린다는 개념으로 갑니다. 국가 위성들도 최근에 수십 기를 올리는 일명 군집 위성이라는 것을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장날 확률을 안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군집 위성의 구조는 한두 개가 고장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게 하자라고 하는 원칙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공 부분에서 실제 계약하고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하나의 숙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성 산업의 아까 주요 전략 자산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을 별도로 좀 관리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올려가는데 좀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면 아마 20분의 대표님께서 많은 의견들을 또 서면 의견서로 주셨기 때문에 또 각 부처에서 꼼꼼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텐데요. 가장 기본 조건이 우수한 인재 확보일 텐데 인력 확보 방안,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저희는 반도체 MEMS 센서를 만들어서 무기 체계에 공급하는 마이크로 인피니티 대표이사 정학영입니다. 그 인재 육성이 그 줄임말이고 그걸 풀었으면은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에 데려오는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현재 대학이나 연구소는 그 국가 과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정책에 따라서 지원 분야가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분야 과제들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현재 지금 MEMS 센서는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그 국방 이런 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에 MEMS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갑자기 나노라는 이름의 과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거의 지금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은 주력 제품을 쉽게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도 20년 넘게 센서 분야에 집중을 해서 이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제안하는 거는 중소기업이 학교나 연구소에 개발비를 지원할 때 그 개발비를 키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매칭 펀드로 그 같이 그 동참해 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 교수 할 거를 2명, 3명의 교수에게 또 학생들에게 그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당 과제를 수행을 한 학생이 그 회사에 그 지원하게 될 때는 여기에 합당한 또 지원책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연구개발비를 매년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그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방 분야가 그래도 그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 실제로 적용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국방 분야는 요구하는 게 정확하고 그리고 했을 때 반드시 국방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투자하고 정부가 매칭해 준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중소기업에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이런 기회 때마다 몇 번 그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헛소리 같은데 대학은 10년 이상 또 연구소는 5년 이상 해야지 되는 그런 과제를 또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 하지만 이렇게 성공했을 때는 그 산업에 미친 영향이 큰 그런 과제를 하고 이제 중소기업에는 좀 더 실질적인 거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나온 것 중에서 중소기업이 큰 과제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거는 체계업체 준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과제의 성공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체계업체에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한 20년 전에 미국의 국방과제에 그 참여해가지고 중간 발표에 참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떻게 굉장히 감명 있게 느낀 거는 하버드 대학하고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하고 MIT인가 그 세 대학교에 동일한 과제를 주고 그거를 1년 후에 발표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저같이 그 분야에 모르는 사람도 듣고 있으면은 누가 지금 잘하고 있고 방향이 맞다는 게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크고 있는 하지만 실적은 적은 중소기업에 큰 과제를 맡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중복되게 좀 그 투자를 해줘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국방대학교의 부총장님이 와 계신데요. 네, 논산에서 올라온 국방대학교 이홍섭입니다. 오늘 저 앞에 두 세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타트업 혹은 벤처 기업들이 군의 보안 규정이라든지 그런 진입 장벽으로 아마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러한 기술과 현장의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과 현장과 정책 수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현재 우리 국방대학에는 AI 드론이나 혹은 로봇 같은 전문 영역에 20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매년 한 50여 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이 모두 다 국방 도메인에서 모든 경험을 갖고 있고 정책적인 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이러한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들어오면은 그때 여러 가지 소요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현재의 저희들 인프라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국방 영역에 있어의 신기술들은 무슨 인터넷이나 혹은 GPU 탑재가 필요한데 저희들 여건은 보안 문제 때문에 교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부나 국방부에서 같이 협의하셔서 학교 담벼락만 바로 넘으면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만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러한 플레이그라운드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스타트업이 방산 영역에 진입하는데 용이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 지금 초급 장교들이나 소령급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러한 스타트업으로부터 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방산 클러스터를 26년도에 충남과 논산에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융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브릿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뭐 좀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듣고 또 정보기관 분의 이야기를 듣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서면 의견서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페르소나 AI 유승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CES에 나갔을 때 그 해외의 미국과 중국의 로봇들이 AI가 탑재된 상태로 이미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어서 특히 이미 중국은 구신지능을 발표해서 로봇의 AI를 탑재가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빨리 AI에 대한 연구들을 로봇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고, 그 이후로 또 CES 혁신상을 또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신안보입니다. 신안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군사 위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이버 테러라든지 그리고 AI 그리고 뭐 전염병 같은 부분들까지도 이제 신안보에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신안보에 대한 스타트업들로 양성이 되기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발전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 인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신안보라든지 국방에 대한 것들이 최신 트렌드이기도 하고 빠른 변화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인데요. 뭐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저희 엔지니어들을 다시 군대로 보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AI라든지 이런 테크 영역들을 하고 있는 인재들이 새로운 신안보에 걸맞는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군 복무 연계형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8200 부대 같은 것들이 세계 최고의 사이버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고 이들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 나스닥 상장사는 300조가 넘는 기업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너무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 인재들이 계속해서 취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창업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새로운 신안보를 연구할 수 있고 또 이미 AI 엔지니어들 같은 저희 개발자들, 연구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꼭 군에 가지 않더라도 민간에서도 또 관으로 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의 좀 의견 한 번만 들어볼까요? 네, 그 인재에 대해서 국방 인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군에 들어오는 인재들을 적소적재에 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하라는 그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국방부도 기술 인재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공감을 하고 과학기술군을 첨단을 걷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각 군의 연구센터 또 국방연구소 등에서 지금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새로운 들어온 신병들도 이 신병들이 AI나 컴퓨터 이런 데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실증 전담 부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양성 교육시키고 그 인재들이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계속 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바로 지금 실천에 신속히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우수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을 업체당 연봉의 50%까지 이제 5천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해드린 사업이 있는데 신안보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1억 원까지 상향해서 연구인력 채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우리 R&D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양한 R&D 방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후불형 R&D처럼 먼저 업체에서 R&D 개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든지 업체의 선투자를 전제로 해서 R&D 지원하는 투자형 R&D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대 부총장님 건의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디펜스 딥테크 창업 중심대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국방대를 지정하는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통해서 요청하신 그런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연됐네요. 어쨌든 많은 의견들 잘 들었고 이건 뭐 제가 실무를 총괄하는 건 아니어서 관계 부처에서 부처청에서 일단 현장과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제가 직접 주재한 것만 해도 방위산업 분야는 지금 최소 3번인 것 같은데 지금 3번째가 4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좀 관계된 기업들이나 뭐 연구 전문가들 뭐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그 전에 소통해서 오해가 있는 건 좀 풀고 또 뭐 지적에 일리가 있으면 수용하고 또 개선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서로 정보 부족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오해가 있거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제가 지적된 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군의 휴머노이드 적용 문제는 이건 사실 앞으로 이게 윤리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사실 매우 주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건 주력해야 될 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이게 어쨌든 뭐 조달 업무라고 하는 게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방 조달 분야는
부패 사례가 옛날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온갖 안전장치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하고 시작했다가 승인 날 때쯤 되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상태일 것 같아요. 특히 첨단 무기 분야 이 부분은 앞으로는 더 심하겠죠. 뭐 6개월, 1년도 사실은 기니까요. 네, 결국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마도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할까? 기존에 뭐 공급하거나 거래관계에 있는 쪽에 저항도 사실은 있고 또 공직자들의 소위 적극 행정의 부족, 그러니까 혹시 수사 감사 문책당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뭐 옛날에 하던 거 하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새로운 걸 시도하면 문제될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공직사회 내에 좀 이런 기득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도 각 부처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방 조달 분야는 특히 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경우 저도 상상을 해보면 이 기술 발전이 사실 한 달, 두 달이 다 단계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이 완제품을 공급을 해놔봐야 군대에서는 그 한 6개월 지나면 공격 무기라고 해놨는데 방어 무기가 완벽하게 개발돼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태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어디다 중고로 팔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량형으로 예를 들면 교체해서 본체는 그냥 쓰고 예를 들면 뭐 부품만 뭐 개량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대로 표준화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좀 낭비가 적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장거리 폭탄, 드론 폭탄 같으면 뭐 폭탄이나 이런 본체는 그냥 쓰고 예를 들면 기능만 좀 강화한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방식으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예산 낭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태균 회장이 말씀하셨나요? GPU 활용 기회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에 개방해 준 GPU가 혹시 어느 정도로 확보됐나요? 아직도 뭐 구매도 많이 못했죠. GPU 지금 국내에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26만 장, 단기로는 5만 장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구매 상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금년까지 해서 한 2만 장 이렇게 될 것 같고 내년 예산에 또 한 1만 장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3만 장까지는 사실 그것도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행정의 남역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광주에 무슨 컴퓨팅 센터인가 뭔가 해놨죠. 컴퓨팅 센터가 거기 네. 해남 쪽에 오로 되어 아니 만드는 거 말고 예, 기존에 센터가 있습니다. 기존에 광주에 근데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더라고요. 뭐 예산 시스템 이상해서라든가. 제가 이번에 좀 다녀왔었는데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제 풀로 활용되고 있어요. 활용이 잘 안 되는 그한 600장인가 이렇게 네. 있는데 그걸 좀 최대한 기업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GPU 부족 문제는 점점 좀 대규모로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좀 구매를 필요하면 뭐 우리가 혹시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재원도 추가로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누구시더라? 조문수 회장님? 꼬리날개 소재를 개발해서 실제로 제작해서 써봐야 되는데
실패하면 날리는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근데 우리가 돈 들여서 개발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의 국가의 기술 자산일 수 있는데 개발에 성공하면. 근데 이런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존의 금융이나 또는 지원 방안으로는 어렵은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시작하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R&D 예산이든지 뭐 기업 지원 예산이 뭐 수십조인데 예를 들면 이거 개발하는 예산을 정부 어딘가에서 부담을 하고 실패하면 날리는 거고 성공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든지 뭐 보상을 받든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목돈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돈을 누군가 정부에서 펀드든 연구기금이든지 거기서 지원해주고 날리면 할 수 없고 실패하면 성공하면 그걸 갖다가 그 회사가 전적으로 100% 취득하는 것도 부당하니까 안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그에 대해서 상당한 대가를 정부가 취득하면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성공했을 경우에 그런 방식이 불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도 R&D 자금으로 해가지고 성공인 거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돈을 아주 소액하고 있는데 그 정책 시장님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거는 보완책을 만들어 보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와 지원만 있는데 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하자. 이런 게 대표적 케이스 아닐까요? 개별 기업은 하긴 어려운데 해야 되긴 하고 실패할 경우는 버리면 되고 지금 뭐 지원금이라 치고 성공할 경우는 그냥 줄 게 아니라 뭐 일종의 몫을 취득하는 거고. 지분 뭐 나중에 성공 시 지분 취득 이런 네. 걸 좀 이렇게 그걸 적극적으로 그랬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제도를 지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국민성장펀드에서 어제 그 방산업체에 그 투자 결정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는 거를 그 프로젝트만 단위로 해서 한 5천억짜리를 우선주로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갖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그 컨셉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실패하면 컨셉. 날리는 거고 성공하면 일종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대신 또 민간도 들어와서 정부가 들어가니까 민간 자금도 같이 들어와서 그런 컨셉들은 금융에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가능하면 그걸 소규모라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조 회장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됐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지원했으면 벌써 다 끝났을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좀 다양한 방식을 다양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하고 R&D든 하든 저런 항목 저런 부분들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누가 파블로 회장께서 제안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안보 특구 같은 지정을 해보자.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그 예를 들면 무인도 같은 게 제일 좋겠죠, 그죠? 뭐 드론 떨어져도 상관없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폭발해도 상관없고. 근데 그럴 만한 이제 무인도를 찾기가 어렵긴 하죠. 다 그럴 만하면 다 사람이 살고 있거나 그러겠죠. 일단은 육해공이 통합으로 뭔가 실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디 네. 회사랑도 같이 이제 장갑차라든가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이제 들어올 지금 이거는 훈련장이나 이런 건 지금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활용하면 되는데 이제 육해공 활용이 동시에 가능한 것은 육상 훈련소는 안 되니까 훈련장은 안 되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어디 버려진 섬 많잖아요. 뭐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중소기업 얘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중소기업에 주던 혜택을 이제 박탈하는 거니까 이게 중견기업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건 아니지.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이 정상인데 중소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성장 육성하려고. 근데 성장 육성된 회사들이 그 특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중견기업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단 때는 애들 비슷한. 근데 그러다 보니 어쨌든 그 차이가 좀 커져서 생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 조정하는 똑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계속해라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뭔가 단계별로 좀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형태, 성장하기도 슬라이딩 형태로 하면 어떻겠냐. 예.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 것이지 중견기업에 불이익을 준 건 아니다. 네, 조사모사냐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신안보와 관련된 뭐 특수부대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문제는 어쨌든 아까 국방장관이 말씀하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정리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 부처청과 또 연구기관, 그다음에 민간 기업, 민간 전문가들 간의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도 좀 만드시고 중요한 국방 안보 정책에 관한 논쟁들이 사실 이런 자리에서도 기본적 팩트가 어긋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건 대화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으로 이제 이때까지 방위 산업에 주력했다면 이제 첨단 안보 산업 여기도 주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술 수준도 높고 인프라도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고 또 우리 연구 인력들도 상당히 우수하고 또 연구 개발 예산도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새로운 영역을 개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검토해 정책화하고 그 결과를 성실히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